입구 방면에서부터 1km 정도만 올라오시면 아름다운 산속으로 또 다른 풍경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산속에 위치한 전원주택이지만 무척이나 너무나 깨끗한 환경을 보유하고 있으며 살기 좋은 환경임은 분명합니다. 저렴한 금액으로 취득 가능한 상태는 물론이고 현재 빈집인 상태이기 때문에 별도의 명도 비용을 들이거나 머리 아픈 내용들을 생각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집은 어디에 있을까요? 맞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린 매물은 여기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택의 규모가 그리 큰 편은 아닌 농막형 주택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넓은 대지 면적에 그 위로 조성된 예쁜 주택과 창고들이 보이고 있고 자풀이 무성하게 자란 대지 경계를 보시면 현재는 관리되지 않고 빈집 상태로 방치되어 있음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조금만 심혈을 기울여 찾아보신다면 전국적으로 저렴하면서 상당히 좋은 내용을 가진 물건들이 많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소개해드릴 물건 또한 상당히 좋은 상태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저렴한 금액대로 좋은 물건과 좋은 위치를 찾고 계셨다면 뒤편에서 설명드릴 상세한 주소와 내용을 꼭 확인하시고 여러분께서 직접 집을 확인하러 출발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물건으로 진입하는 도로와 주변 환경, 그리고 상세한 주택 내용까지 지금 바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한눈에 보시더라도 상당한 해발고도에 위치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실 수 있고 주택까지 올라오시는 도로의 경사도는 대략 13도 이상을 보여주고 있지만 도로의 상태가 너무나 좋은 편이라 일반 승용차로 진입하시더라도 전혀 어려움 없이 진입이 가능합니다. 도로의 폭은 6m로 이뤄져 있으며 중앙선은 그려져 있지 않지만 왕복 2차선 도로폭이라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왕복 2차선의 도로변에서 우회전 하신 후 조금 더 진입하시면 되고 조금만 더 올라오시면 오늘의 집으로 진입 가능한 출입로가 보이게 됩니다. 차량 진입도 충분히 가능한 상태에 대지 경계면에 정확히 포함되고 있어 별도로 신경은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진입로를 통해 올라가시면 주택 확인이 가능합니다. 우선은 항공에서 상세히 체크해 보겠습니다. 물건의 대지 면적은 347제곱미터 105평이고 계획관리지역에 가축사육 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토지 가액 자체가 그리 높지 않아 상당히 저렴한 금액대로 취득이 가능합니다. 대지 위로 건축된 건물의 전체 면적은 69.6제곱미터 21평이 되고 주택과 창고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실제 주택의 면적이 그리 크지 않은 편이고 옆으로 위치한 창고들과 모두 합산된 면적으로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가 아주 상세하게 확인해 볼까요? 우선 정면으로 두 채의 주택이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빈집으로 방치된 상태라 자풀이 너무나 무성하다는 점을 확인하실 수 있고 그 옆으로 두 번째 주택도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택의 측면으로 제시외 건물 창고도 접한 상태며 실제 사용하시는 데에 있어서 조금은 부족하다 느껴지실 수도 있지만 저렴한 금액으로 취득하는 농막형 주택이라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주택의 경우 조적조의 아스팔트 싱글 지붕으로 이루어져 있고 면적은 20제곱미터 6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옆으로 위치한 첫 번째 주택은 판넬조의 아스팔트 싱글 지붕으로 이루어져 있고 면적은 26.8제곱미터 8.1평이 되겠습니다. 주택 앞으로 목조로 이뤄진 데크 공간도 위치하고 있으며 건물의 외벽 상태는 상당히 준수한 편으로 지금 당장 수리를 해야 할 내용들이 많이 보이진 않는 것 같습니다. 전형적인 농막형 주택으로 보이고 있고 8평의 면적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혼자서나 둘이서 사용하는 세컨하우스로만 본다면 부족함 없이 이용이 가능한 면적이라 생각됩니다. 내부는 블라인드로 가려져 있어 확인은 어려웠지만 항공에서 지붕을 바라봤을 때 무너지거나 내려앉은 곳은 전혀 없었으며 목재로 만들어진 데크 또한 상태가 그리 나쁜 편은 아니라 생각되고 있었습니다. 외부 샤시의 상태도 그리 나쁘지 않았고 전기도 정상적으로 들어와 있음은 물론이고 처마 끝단의 상태도 이 정도면 준수한 편이라 바라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금액적으로 저렴하게 취득 가능하다는 점도 상당한 장점이 되며 바로 옆으로 위치한 두 번째 주택을 철거하실 경우엔 그만큼 더 넓은 텃밭 공간 또한 확보가 가능한 상태가 되니 시골 마을에 위치한 조그마한 농막형 주택으로 에어비앤비를 통해
단기형 시골 숙소로 사용하시는 방법도 강력하게 추천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래편으로 내려와 확인해보면 경계면을 따라 석축으로 마감되어 있음을 확인하실 수 있고, 아래편 토지보다 조금 더 지대가 높은 상태로 좋은 전망과 채광량을 더해줄 수 있다는 장점 또한 분명히 있습니다. 주택의 뒤편 공간도 한번 확인해 봐야겠죠? 주택의 뒤편으로 오시면 제시외 건물 창고들이 위치하고 있는 상태며, 건물들은 모두 유류 보일러를 사용한 난방에 취사는 LPG를 사용하시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주택의 면적이 조금 작다는 점은 아쉽게 다가올 수 있겠으나 주변 환경과 금액대를 생각해 보신다면 충분히 납득하실 만한 내용으로 생각됩니다. 오늘은 영상 중간에 잠시 여러분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앞으로 땅땅정보통 채널은 경매 물건뿐 아니라 저렴한 직거래 물건 또한 진행할 예정이니 영상 하단 설명창에 적힌 이메일을 통해 내용을 전달해 주신다면 최고 화질의 영상을 통해 수많은 구독자와 시청자분들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항공으로 더 높이 올라가 대지 경계와 주택 경계면 확인해 본 뒤 주변 환경까지 모두 확인해 보겠습니다. 물건의 토지 경계면입니다. 토지의 면적은 347제곱미터 105평이고 계획관리지역에 가축사육 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토지의 지목은 잡종지로 이루어져 있으며 별도 지목 변경 없이 대지로 사용 중이지만 이러한 내용으로 인해 문제가 될 여지는 현재는 없어 보이며, 대지 앞으로 일정 부분의 면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상태고 다른 필지와 조금 뒤섞여 있는 느낌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선 다시 한번 측량을 진행해 보시길 추천드리고, 지적도와 최대한 비교한 다음 제작된 영상임을 알려드립니다. 토지 앞으로 연결된 현황상 도로의 경우 개인사 유지로 이어진 현황상 도로가 되며 도로의 폭은 3m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 도로를 이용해 건축 허가를 받고 진행하셨을 것으로 판단되고, 아주 오랫동안 이용한 현황상 도로로서 이 도로를 막는 등의 행위는 하지 못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선 현장에 방문해 보시면 도로에 빨간색 낙하로 개인사 유지 등 표시가 되어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적법하게 취득을 진행해 보시길 추천드리고, 이 길을 통해야지만 위편 주택 라인까지 이동이 가능하고 오랫동안 사용된 현황상 도로이니 관련 지자체에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토지 위로 표시되는 주택과 제시외 건물 창고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우선 지금 표시되는 노란색 경계면이 첫 번째 주택이고, 1번 주택의 면적은 26.8제곱미터 8.1평에 판넬조의 아스팔트 싱글 지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옆으로 위치한 두 번째 주택의 면적은 20제곱미터로 6평이 되고 조적조의 아스팔트 싱글 지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주택은 사실 철거를 하시는 편이 좋아 보이며 철거를 하신 뒤 텃밭이나 앞마당으로 사용하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택의 옆으로 제시외 건물들도 위치하고 있고, 수풀이 무성하게 자란 공간 쪽으로 목조의 그늘막 지붕으로 이뤄진 개사가 위치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현장에서 확인이 어려웠으므로 다시 한번 체크가 필요합니다. 주택과 제시외 건물들의 전체 면적은 69.6제곱미터 21평이 되겠습니다. 주택의 방위를 살펴보게 되면 주택들의 거실 창문 기준 서양을 바라보게 건축됐고, 지대가 높은 곳에 있어 채광과 전망을 막지 않아 실제 세컨하우스로 사용하시기엔 더할 나위 없이 좋아 보입니다. 오늘의 물건이 위치한 이곳은 경상남도 밀양시 초동면 덕살리가 되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주택의 바로 뒤편으로 전원주택 분양을 위해 토목 공사된 내용들도 보이고 있으며 넓게 빠진 도로를 통해 주택까지 진입이 가능하니 해당 소재지에 방문하신다면 한 번쯤 꼭 둘러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을의 초입 부분에서 차량을 통해 1km 정도 이동해야 하는 위치이다 보니 자차가 없으시다면 이동이 불편하다 생각해 주셔야 하며, 상당히 깊숙이 이동을 해야 하기 때문에 축사나 다른 혐오시설이 없다는 점은 엄청난 장점으로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점이 주변으로 토지가액이 그리 높지 않은 곳이라 상당히 저렴한 금액으로 취득 가능하기 때문에 오늘 소개해드린 물건이 아니더라도 다른 물건을 찾아보시는 방법도 추천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제 위성지도를 통해 매각 물건의 상세한 내용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곳이 매각 물건의 위치고요. 물건지 주변으론 밀양, 창녕, 함안, 김해, 양산 등이 위치하고 있고,
오늘의 집에서 밀양시청까진 자차 기준 30분 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다른 지역군에서 이동하시더라도 찾아오시기 그리 쉬운 접근성은 아니라 생각되며 호불호가 상당히 갈리는 위치에 있는 주택이다 보니 앞서 설명드린 내용에 대해 잘 생각하시고 입찰에 참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건지 주변으로 조금 더 가까이 오시면 북동측으로 밀양시청이 보이고 있고 자차 기준 20분 정도 거리에 남밀양 IC도 위치하고 있습니다. 고속도로를 통해 이동하시다 물건지 주변까진 지방도를 통해 이동하며 지방도에서 마을길을 통해 진입하시게 된다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물건지로 진입하는 입구 방면으론 왕복 2차선의 도로가 위치하고 있으며 집 앞까지 이어진 왕복 2차선의 도로를 통해 쭉 진입하시면 되겠습니다. 부분적으로 경사도가 심해지거나 도로가 조금씩 좁아지는 곳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 일반적인 승용차로 충분히 등판이 가능하니 한 번쯤 방문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주택은 이곳에 위치하고 있고 대략 여기쯤까진 모두 군유지 현황도로로 지정되어 있지만 대략 이쯤부터 안쪽 주택지까지는 개인 사유지에 형성된 현황도로가 되겠습니다. 이 도로 부분에 대해서 지분으로 취득하시는 방법도 추천을 드리며 집 앞까지 연결된 도로는 대략 3m 정도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성지도를 통해 주택을 바라본다면 경계면이 다소 애매한 상태로 추정되지만 지적도를 통해 확인해 보신다면 토지 경계면으로 주택이 모두 안착된 상태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매각 물건의 상세한 내용 설명드리겠습니다. 사건 번호 2022 타경 1991 관련 물건 번호 1번이고 소재지는 경상남도 밀양시 초동면 덕살리 550 물건의 종류는 토지가 되며 감정가격은 4천만 원에 평가됐지만 현재 1회 유찰된 3,200만 원에 진행 중입니다. 금액적으로는 조금 더 뒤편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고 매각기일은 2023년 8월 14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진행됩니다. 매각 현황은 토지 매각으로 진행 중이고 토지의 면적은 347제곱미터 105평이고 주택 두 채와 제시외 건물의 전체 면적은 69.6제곱미터 21평이 되겠습니다. 현재 건물이 매각에 포함하지 않는 상태로 별도로 취득이 필요합니다. 금액적으로 상세히 설명드려보자면 1회 유찰 시마다 20%씩 낮아지며 2회차엔 2,570만 원이 되고 3회차엔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변 시세의 경우 평당 13만 원에서 53만 원이 되고 건축비는 별도로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평당 금액은 현재 30만 원으로 진행 중이고 2회차엔 24만 원, 3회차엔 19만 원이 되겠습니다. 건물 매입 비용은 1,500만 원을 추천드리며 토지는 3회차에 취득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전체 매입 비용은 건물 1,500만 원, 토지 2,000만 원으로 전체 3,500만 원에 취득하시길 추천드립니다. 토지의 용도 지역은 계획관리 지역에 가축사육 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주택의 구조는 판넬조와 조적조, 아스팔트 싱글 지붕으로 이루어져 있고 제시외 건물 창고들은 판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과거에 등록된 물건의 사용 승인날은 1989년 7월로 등록되어 있지만 주택의 경우 건축물 대장상 조금 다르다고 판단되니 등기도 완료되어 있지만 추가적으로 진행하셔야 할 내용이 필요하다 생각됩니다. 토지 및 건물 현황표를 보시면 현재 잡종지의 지목을 가진 토지가 매각에 포함되어 있으며 아래편으로 표시되는 주택과 창고들은 현재 매각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감나무 20주는 매각에 포함되어 있음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현황 위치 및 주변 환경을 보시면 경상남도 밀양시 초동면 덕살리 소재, 삼선 소류지 동측 및 북동측 근거리에 위치하며 부근은 주택과 농경지, 그리고 임야 등으로 형성된 지역으로 주위 환경은 보통시대입니다. 본건 토지까지 차량 접근 가능하며 제반 교통사정은 보통시대입니다. 토지는 부정형 자체 집안 대체로 평탄한 토지로서 주거용 건부지로 이용 중입니다. 토지는 북서측으로 포장도로와 접합니다. 제시외 건물들은 매각에서 제외된 상태며 제시외 수목은 매각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최저 매각 가격은 제시외 건물로 인하여 영향받는 가격입니다. 임차인 현황표를 보시면 조사된 임차 내역은 없고 전입세대 열람 결과 등재된 분들이 아무도 없었고 실제 현황은 확인해본 그대로 완전히 빈집 상태로 방치되어 있음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건물과 토지 등기부를 보시면
우선 모두 등기가 등록되어 있음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건물은 매각에서 제외된 상태이므로 토지등기부를 집중해서 보시면 말소기준 권리가 표시되고 있고 별도로 인수되는 권리가 없는 안전한 매각 물건이 되겠습니다. 아래편의 주의사항을 보시면 매각에서 제외되는 지상 건물을 위해 법정지상권이 존재하나 그 성립 여부가 불분명하다 표시됩니다. 하지만 최종 소유자가 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법정지상권이 성립될 확률이 높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로써 경매물건에 대한 설명은 끝났고요. 지금부터 가장 중요한 부분은 임장과 충분한 고민 후 금액 결정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전국의 값싸고 좋은 물건들로 찾아올 테니 전국에 저렴하면서 좋은 매각 물건을 찾으실 때는 땅땅정보통을 찾아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주신다면 누구보다 빠르게 확인이 가능하니 부탁드려요. 추가로 멤버십 운영도 하고 있으니 더 좋고 많은 혜택을 원하신다면 멤버십 가입도 부탁드려요. 멤버십 가입 후 혜택은 커뮤니티 공지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세요. 모두 좋은 하루 보내세요.